그러니까 저는 처음 직장을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아,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딱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언어를 써라? 라고 지정해주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C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그냥 혼자 연구하는 거다 보니까 버전 컨트롤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썼고, 첫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바로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펑션인 거죠.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학교에서 배운 거랑 실무에서 내가 접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진짜 바보구나, 내가 정말 너무너무 뒤떨어져 있구나, 완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는 처음으로 접한 버전 컨트롤이 그 YG엔진이라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MS 쪽 계열인 소스세이프라고 하는 걸 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 선배님한테서도 많이 배웠고, 같이 일을 하던 개발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는 첫 회사 동료분들한테 감사한 게 되게 많죠. 자기 몫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 익히긴 익혔는데, 그 회사도 이제 리눅스를 써야 되는데 리눅스 잘 못하고, 그러니까 설치만 하고 가동만 시킨 다음에 코드만 일단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회사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그나마 좀 약간 알고리즘 쪽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어떤 거 했었냐면, 저는 그 SQL 비슷한 SQL 쿼리를 받은 다음에 HTML이랑 SQL이 주어지면 그 SQL이 약간 HTML에 있는 정보를 긁어다가 테이블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언어를 하나 디파인을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건 또 별로 네트워크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반쪽짜리구나. 하지만 일단 월급값은 해야 되니까. 원래는 개발을 그렇게 막 하던 친구분이 아니었는데, 자바원에서 이제 제우스로 J2E 그 1.2 인증인가 받았던 거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그때 완전 트리거를 좀 받으셨잖아요. 이직 트리거. 네. 그때 그 당시 상황이랑 신경 같은 것들 혹시 기억나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기억이 나죠. 그게 이제 2001년이고,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프로그래밍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딱 교양 C 수업, 딱 이제 그것만 들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일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와스가 J2E 이제 1.2인가 1.3 네, 인증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받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주최하는 자바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2001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10월, 11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겹치냐면, YG엔진이 미국에서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투자 받고 다 모든 조건이 끝나고 이제 입금이 되면 되는, 그래서 이제 텀시트에 사인만 딱 남은.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에 이은 엄청난 화형, 무고한 희생자 92명이 완전 투자는 끝났다, 이거는 클로징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회사 거의 전 사원의 연봉이, 월급이 한 25%인가 삭감을 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돈보다는 지금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민이든 하던 찰나에 그 친구 소식을 딱 보는 거죠.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 이 친구는 자바에 어떻게 보면 풀스택인 거잖아요. 와스 정도로 구현하려면 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로컬라이제이션 관련한 뭐 그런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고, 막 정말 거의 전체 스펙을 다 쓰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구현을 한 총 책임자, 총 리드 개발자인 거죠. 난 뭐 했나? 나는 대학원 8년 다닐 동안 나는 뭘 했나? 남들보다 뭐 경진대회 같은 거 프로그램을 좀 빨리 짤 줄만 알았지. 아, 약간 어릴 때, 약간 젊었을 때 한 2, 3년간은 정말 빡세게 내가 일을 해서 약간 잃어버린 8년을 좀 따라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팀엑스라는 회사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갔죠. 가시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이 일을 빡세게 할 때 얼마나 빡세게 하셨어요? 저는 주당 100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엑스가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는 주당 100시간을 했었어요. 여기는. 잠깐, 주당 100시간이면 사실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해도 주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평일은, 근데 이런 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권장하지 지금은 안 할 않습니다. 거니까. 네, 지금은 안 여러분 하니까. 제가 이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평일에는 이제 뭐 9시부터 한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거고, 토요일도 한 9시에서 9시? 뭐 일요일에 한 뭐 4, 5시간? 이렇게 일하면 한 주당 100시간 정도 나와요. 주 7일 다 일하신 거네요? 그렇죠. 주 7일 다 일했죠. 그 생활 패턴을 얼마나 유지하신 거예요? 그렇게 100시간씩 일하는 걸? 1년 반? 1년 반 정도? 당시에 계셨던 팀이 티베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는 팀이었잖아요. 그 당시 티베로, 그러니까 범준님이 계셨던 티베로 팀이
거의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드림팀이다 이런 얘기를 좀 업계에서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만큼 되게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었던 팀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팀에서 뭐 개발하실 때나 아니면 그런 드림팀이 어떻게 모였는지 그런 팀 소개나 팀 이야기를 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이제 제 전체 커리어에서 가장 재밌게 일을 했던 때는 제가 이제 팀엑스에서 팀장할 때 8명의 팀이었는데 전 그 팀에서 일을 했던 게 제일 지금도 재밌어요. 네, 재밌고 멤버들이 진짜 좋았죠. 저랑 같이 8명이 이제 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쨌거나 뿔뿔이 흩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8명 중에 지금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이 3분, 4분인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있을 때 멤버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 멤버분도 지금 2분은 미국 오라클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멤버들의 맨파워가 좋았어요. 맨파워가 좋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보니까 팀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03년서부터 뭐 애자일 프로그래밍 말 유행하기 전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방법론에 보면 몇 가지 프랙티스들이 있거든요. 페어 프로그래밍의 하나의 프랙티스고 그다음에 코드에 대한 공동 소유, 그다음에 워룸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프랙티스로 있었는데 사실 주 40시간 프랙티스도 거기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페이지가 바뀌어서 야 우리 한 3달 정도 요 마일스톤 3달짜리 마일스톤을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은 초반에 그냥 회사에 얘기를 해요. 이 방이랑 이 방이랑 벽을 터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다음 날이면 벽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되게 두꺼운 유리로 만들어놨거든요. 방음 유리 같은 걸로. 앞으로 3달 동안 마일스톤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코드를 풀리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설계를 완전히 같이 할 거야.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1, 2주간은 2방을 터서 8명이 하루 종일 그 방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거니까 방을 허물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날 벽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럼 쭉 얘기하다가 그게 뭐 이제 9일째 그 논의가 끝날 수도 있고 13일째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얘기 끝 됐고 어떤 모듈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뭐 이 모듈과 이 모듈은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이 있고 인터페이스 같은 거 다 정의됐고 그런 것들 다 이제 끝나면 본격적으로 페어 프레이밍을 해야 되잖아요. 페어 프레이밍 하려면은 방해될 수 있잖아요. 내일 다 벽 세워주세요라면 다음날 다 벽이 다 세워져 있어요. 좀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딱 방에 들어가서 2명이서 이제 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페어 프로그래밍 같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일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팀 수준이 되게 같이 올라갔었던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드림팀에서 왜 이제 NC로 이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미 너무 사실 모든 조건들이 개발자로서 일하기엔 나쁜 게 없었는데 2006년에 제가 이제 2004, 5년이구나. 4, 5년에 그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문을 읽게 돼요. 구글 파일 시스템을 딱 읽으면서 맵 리듀스 그런 것들을 네. 딱 보면서 그때도 또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4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하나의 머신에서 하나의 기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실행할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행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게 구글이나 그런 회사들은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의 머신을 갖고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팀엑스에서 이 고민을 굉장히 계속 앞으로 10년 동안 더 고민하는 게 10년 후에 나의 경쟁력으로 여전히 작용할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되게 만족스럽지만 나중에 10년 후에는 아예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저는 그래서 팀엑스에서 병역 특례를 마치면 희망으로는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희망으로는 저는 이제 구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구글에 가서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 시스템을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서 하던 차에 어쩌지 연락을 해서 이제 NC에서 잡 오퍼를 받아요. 근데 NC의 잡 오퍼가 뭐였냐면 NC는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원래 우리 회사는 인터넷 컴퍼니다. 회사는 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되게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하고 싶다. 그때 이제 NC의 이제 김택진 사장님이 우리가 그냥 되게 작은 인터넷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되게 큰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도전할 거고 구글 같은 그런 어떤 강한 인프라스트럭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검색팀은 이미 지금 좀 셋업을 했어. 인프라스트럭처를 담당하고 개발해줄 그런 팀을 좀 셋업하고 있는데 당신이 NC에 와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까 구글에 가서 이미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볼까 아니면은 아예 그런 시스템을
아예 이제 처음부터 또 만들 수 있는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후자를 선택했고, 그래서 NC에 간 거죠. 선택은 그랬는데, 가서는 완전 다른 일을 했죠. 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거의 바로 조직장 하셨지 않나요? 그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이죠. 네, 그래서 취업 사기를 당했는데 인프라스트럭처 뭔가 개발팀장 뭐 그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입사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그냥 당신이 이 약간 인터넷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부터 처음부터 같이 좀 기획하고, 그리고 이걸 만들 조직을 셋업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당신이 해줘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졸지의 조직장이 되었죠. 지금은 오픈마루 아시는 아마 개발자분들 아는 많지 분들이 않겠지만 거의 없겠죠. 네. 거의 없겠죠. 네. 근데 2010년도에 개발하셨던 분들은 사실 오픈마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 만든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좀 영향력을 펼치었던 회사잖아요. 그 회사라고 하긴 그렇고 조직이었잖아요. 네, 그 오픈마루 조직은 방금 NC소프트가 뭐 새로운 어떤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사업을 하고 싶어. 이제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게임 개발 조직과는 좀 결도 다르고 많이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NC 내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오픈마루 스튜디오. 라는 조직이고요. 뭐 우리나라에 워낙 그 당시에는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뭐 네이트, 뭐 싸이월드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뭐 개방을 하고 좀 플랫폼적인 그런 성격들을 좀 도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한번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초반에는 검색팀 한 4명, 그 다음에 뭐 저 포함해서 한 7명 정도로 시작해서 2006년 연말에 한 20명,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8년 해가지고 2007년에 조직이 한 100명까지 늘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여러 개의 어떤 웹 서비스를 좀 만들면서 좀 이렇게 세상에 2007년에 좀 몇 개 서비스를 선보였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스프링 노트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중화된 위키 서비스, 위키라고 하는 컨셉을 기반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본인의 노트처럼 지금 생각하시면 에버노트랑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 혹은 에버노트 혹은 뭐 노션이랑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2007년에 이제 처음 선보였었죠. 그러면서 다행히 그때는 이제 뭐 위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그렇죠. 이제 약간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2007년에는 뭐 초반에 한 20명이었던 개발 조직이 뭐 기획자 디자이너 다 합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100명까지 좀 불어났었고, 몇 가지 좀 그런 서비스들을 좀 재밌게 선보였던 조직이죠. 네. 이후에 어떻게 보면 원하시던 좀 회사에서 롤을 받으셨는데 왜 퇴사하시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센터장을 했었거든요. 그 센터장은 이제 팀장, 실장 위에 센터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센터장을 하면서 또 약간 나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되게 심각한 물음표가 왔었어요. 실장까지만 해도 그래도 약간 구현 레벨의 뭐 방향성 제시라거나 혹은 아키텍처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센터장이 되니까 진짜 그런 얘기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조직 내에서 결국은 뭐 게임 사업 조직, 게임 개발 조직, 또 게임의 어떤 재미를 분석하는 또 그런 조직이 있었거든요. 뭐 또 게임의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직들에 가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일들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직 세일즈죠. 혹은 어떤 조직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좀 방안을 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맡고 있던 조직의 어떤 실이나 팀에 이렇게 업무 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이 별로 이제 개발자 같지 않고 개발자 같지 않고 약간 브로커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NC 내에서만 유효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NC의 기존의 히스토리와 컨텍스트와 사람들을 잘 아는 거는 NC 내에서는 유효한 능력인데,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는 유효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뭘까? NC에서 인정받고 뭐 NC에서 임원 생활하고 그런 것들도 좋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역시 몇 년이 계속되면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약간 핸즈온을 해보고 싶다? 네, 그 생각이 되게 좀 강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회사를 나오고 네, 창업을 하게 됐죠.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디서. 네, 핸즈온으로 뭐 이렇게 한 명의 개발자로는 탈락, 코딩 테스트 탈락.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수학 교육,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이 서비스를 만들었고, 숙제나 뭐 수학 문제 같은 걸 봐주는데, 뭐 설명을 해주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 설명해주고 풀어봐 그러면 어차피 답을 알잖아. 그리고 그냥 또 외워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해하는지 보려고 할 때는 약간 문제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봤을 때 잘 풀면 확실히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애 가르치다가 이런 거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이런 걸 서비스로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죠. 그 서비스 명이 뭐죠? 이름이 뭐죠? 네, 서비스 이름은 이제 일일 수학이고요. 네, 제가 이제 오래 하지 못하고 그 SK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교과과정 문제지는 다 닫았죠. 다 닫고 연산 문제지만 남긴 거예요. SKP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SK텔레콤의 자회사 같은 성격이었고, 아무래도 전통적 대기업의 성향이 되게 강한데 왜 이제 갑자기 그쪽으로 택하셨는지 그게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SK그룹이 굉장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SK그룹의 데이터와 뭐 모바일 두 가지 키워드를 결합을 해서 SK그룹의 어떤 넥스트 썸띵으로 키워보겠어라는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좀 저는 데이터를 되게 주요 키워드로 갖고 간다는 점에서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가게 된 거는 SK 플래닛의 그 당시 이제 CPO 역할을 맡고 있는 Chief Product Officer 그분한테 컨택이 오죠. 우리는 글로벌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 건데 사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아이템이 수학 교육 서비스야. 이거 완전 노린 거 아닌가요? 미국으로 이제 출장도 가고 미국에 이제 뭐 교육자들이 모이는 교육 컨퍼런스도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근데 이제 회사에서 큰 결정을 내리죠. 큰 결정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글로벌 사업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단 이미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애를 인수해서 걔를 잘 되게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뭐 말은 되잖아요. 그쵸. 네, 뭐 그거 자체 뭐 특별히 뭐 싫다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다 싫다도 없고 사실 뭐 그거 자체는 그거 자체대로 뭐 리즈너블한 얘기고, 그러면서 다 접었죠. 상황이 2차저차하고 사정이 이러저러 하여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은 다르게 됐지만 뭐 데이터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플래닛에서 데이터 조직을 맡아줘 라고 해서 이제 여전히 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 관심도 있고 또 이게 그냥 내 커리어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데이터 조직을 맡았죠. 그래서 두 번째 취업 사기를 또 그렇게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장명규 의장님의 소개로 대민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된 이야기는 되게 이제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이제 장명규 의장님의 초대로 봉진 의장님과 범준님이 만남을 가졌을 때 봉진 의장님의 어떤 말에 꽂혀서 멘트 혹은 어떤 조금 이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감언이설로 범준님을 설득을 하셨는지. 왜냐면 다른 아마 대표님들이 CTO를 요새 엄청나게 많이 찾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전에 공감을 하고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가 돼야지 사실 CTO님들이 오시니까, 과연 SK의 상무 자리에 계셨던 범준님은 어떤 멘트에 꽂히셔서 이제 스타트업의 CTO로 합류를 하시게 된 건지.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전체 뭐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되게 거창한 그런 거 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동작한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미 제가 우한 형제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을 전개하고 김봉진 의장님이 밖에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 회사 조직 문화가 되게 재밌다. 저 회사는 저 회사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든 사실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을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배민이